안녕하세요. SPNSTV 구독자 여러분. SPNSTV의 정의석 기자입니다. 조준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배나무 한의원의 배준 한의사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이 재밌는 점은 뭐였죠? 이분이 재밌는 점은 MC 메타와 같은 OGS의 크루에 속해 있는 힙합 한의사라는 점. 그분과 함께 한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동의보감, 양반과의 차이, 그리고 조준호 씨가 말한 뇌피셜을 철저하게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학이라는 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약초, 그러니까 약에 대한 어떠한 이해, 그걸 어떻게 처방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침술, 뭔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이 이제 그냥 옛날에 중국부터 유래된 그런 학술인 그렇죠. 건가요? 예, 중국에서 흘러왔고 이제 그 유명했던 그 뭐라 그래 책들을 그 이제 허준 선생이 이제 다 이렇게 아카이빙. 이 책 아카이빙을 해갖고 그거를 딱 집방한 게 이제 동의보감이고 동의보감이 없었으면 우리가 코리안 메디슨이라고도 못 불렀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계 유산처럼 아예 인정을 받아버린 책이니까 거기에서 그 책이 없었으면 진짜로 그냥 뭐 차이니스 메디슨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예. 근데 그 책에서 뭔가 기존 오리엔탈 메디슨에서 이거는 다른 종류의 어떠한 학술이야라고 입증을 한 새로운 뭔가 발굴해낸 게 있나요? 그것까지 가면은 이제 저도 동의보감 시작으로 한 사람이라서 그 전에 거는 그 차이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동의보감을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또 이렇게 뭐랄까 엑기스만 뽑아서 또 이렇게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양이 많고 하니까 그걸 다 일일이 하기 싫어서 그냥 저는 계속 이렇게 엑기스만 모아서 동의보감에 투명인간 되는 법 나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아? 그 야. 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노스트라다무스 아세요? 알죠. 예언자. 그거를 해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의미가 왜, 달라지잖아요. 동의보감이랑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Okay, we're getting to something interesting here. 이건 제 생각이고 뭐 그 허준 선생의 그 깊은 마음은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뭐 한자가 뭐 있어요. 뭐 근데 그게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1999년에 뭐 검은 뭐가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그러니까 한자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해석하면은 있겠네요. 투명 인간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걸로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안약이었는지, 그러니까 눈의 약이었는지, 투명 인간이 진짜로 되는 약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 먹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학생 때 애들끼리 가위바위보해서 진 새끼 먹어보자 그래갖고 누굴 먹여본 적은 있는데 오케이. 그 새끼가 투명 인간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눈이 멀지도 않았나요? 근데 그건 안 물어봤어요. 지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실 수도 있어. 오히려 좋아졌을 수도 있죠. 근데 노스트라다무스랑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해설법에 따라서 음.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동의보감도 그 해석집이 되게 많아요.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네, 그쵸. 해석하겠다 나름이다. 네. 오케이. 그게 진짜 뭐 검은 사람이 내려오는 건지 뭐 위성이 떨어지는 건지 뭐 모르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럼 투명인간 말고 다른 조금 재밌는 토픽이 나오나요? 동의보감이에요? 네. 별로 되게 안 좋은 기억뿐이 그 교과서로 보니까 막 시험 보고 막 혼나고 뭐 그런 기억도 있어서 오케이. 안 좋은 추억만 있었던 막 걸로. 재밌게 이렇게 막 본 적은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뭔가 동의보감이 의학책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좀 철학과 되게 그 세계에 대한 어떠한
이론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누가 저한테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성경?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인 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 결국에는 거슬러 가면 지구의 어떠한 증상이나 뭐 어떠한 일부라는 거가 그게 좀 소주 기저된- 이론? 기저된 어떠한 오케이. 이론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지구 이렇게 세계에서 지구나 아니면 뭐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법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네, 차가운 그쵸. 공기는 내려 올라가고 네. 그거를 기반으로 뭐 음양을 네, 그쵸. 마시면은 네. 그게 몸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찬물을 부으면은 이게 이렇게 섞이는 그 에너지를 몸에 딱 그거 할 때 넣으면은 내 몸에 그 온도를 정확하게 딱 잘 맞춰준다. 뭐 그래서 음양탕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그게 기저가 그 우주의 법칙의 기반으로 이러한 의학들이 나타난 거다라는 게 제가 그때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떤 굉장히 그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되게 오케이. 특이한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오케이. 그 되게 막 모든 그러니까 내 수학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내 형의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아주머니셨는데 모든 지식을 다 알아. 오케이. 그래서 옛날 때 왜 막 그런 아침에 챗 뭐 그런 GPT 막 원형 아니야? 막 퀴즈 막 이런 거 있잖아. 아침에 옛날에 막 일요일 아침에 뭐 나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퀴즈 맞히면 막 돈 타가고 막 이런 야, 거 있었어요. 야, 근데 야. 그거를 그분이 그냥 다 맞추는 거야 항상. 음. 근데 돈을 전혀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그냥 막 애들 가르치면서 뭔가 그거에서 어떠한 그런 거를 찾는. 그래서 막 항상 선생님 왜 저 돈을 안 타냐 어린 마음 막 그러면 아이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외계인이었을 수도 있겠다. 막 진짜 근데 진짜. 엄청 특이하셨어. 막 살집도 되게 많으셨고 오케이. 막 라면도 막 일부러 다 끓여놓고 3시간 기다려서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뭐 되게 아무튼 엄청 자기만의 세계관이 엄청 특이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한번 불러야겠는데. 그러니까. 어. 근데 아무튼 뭐 그분이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거든. 뭔가 그런 책이다 사실은. 근데 음양오행에서 나온 모든 거라 갖고 음양오행이 뭐 그걸로 우주도 설명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우주랑 뭐 인간이랑은 같은 원리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써서 시작을 해요. 모든 거가. 그래서 음은 뭐고 양은 뭐고 중지 양이 있고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고 그래서 태극마트 펩시. 보면 그렇게 펩시 안에 동그라미 하나씩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게 합쳐진 거를 이제 태극이라고 하고 태극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밸런스가 딱 잘 맞아서 모든 게 하나가 된 그거를 하는 거고 그럼 막뭐 태극기에도 태극 마크 있고 팔괘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제 그 음과 양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기에 또 목화토금수로 오행이 있어갖고 예, 뭐 흙은 뭐 나무를 키우고 뭐 이런 거 좀 뭐 물은 불을 끄고 그런 거에 다 해갖고 이제 약초도 얘는 어디에 속하나 뭐 카테고리가 있는 예, 있군요. 그렇게 오케이. 이제 나눠서 공부를 그 뭔가 질을 That's 어떻게 interesting. 성질 같은 거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걸 이렇게 나누는. 예, 그쵸. 약간 고대 그리스의 사원소 요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사원소, 그렇죠. 근데 모든 문명이나 그런 게 다 그런 데서 뭐 철학도 그렇고 생긴 걸 것 같아요. 오행 그거는 뭐예요 그게? 왜냐면 저도 이제 막 이거가- 사주. 네. 사주에서도 그걸 많이 써요. 그쵸.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주로도 흙이 엄청 많대요. 네네. 흙이 너무 많아서 물이 항상 모자르대요. 겪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같이 사주를 봤는데 얘는 물이 너무 세대요. 그래서 음과 양 펩시가 됐네요. 예, 웬만한 흙은 얘가 다 쓸어버린대요. 근데 너는 그 흙이 너무 마른 흙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은 딱 좋은 흙이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름 할 때 그 물을 한자로 넣어야 된다는 것도 맞고 내 사주도 맞고 그렇게 따지면 목화토금수 중에 나는 토인데 물을 잘 만났고 나무가 자라겠네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자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근데 그 뭐 게임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맞아요, 이거랑 맞아요. 이거랑 속성. 합치면 저게 되고 속성. 그래서 뭐
불이 해서 나무가 타면은 그게 흙이 되고 흙이 많아지면 그 안에 돌멩이나 뭐 금속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얘네는 얘네를 서로 키워주는데 또 이렇게 안에 그으면은 얘는 얘를 반대하고 얘는 얘를 죽이고 막 가위바위보 상생하고, 같은 예, 그런 상살도 감정. 있고 아, 그래서 그 한약을 따질 때도 그러니까 일부러 이 약을 좀 죽이는 약도 넣고 그래요. 왜냐면 얘가 너무 세게 돌아다니면 안 돼서 이거에 요런 것만 갖고 싶은데 얘가 너무 세니까 얘를 죽이는 약을 살짝 2개 정도 넣어서 얘를 커버하는. 그래서 한약이 되게 오묘해요.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진단하실 때 이 사람이 뭐 토체질인지 목체질인지 그거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크게 따지지는 않아요. 오케이. 체질에 대해서는 일단 할아버지가 그렇게 뭐 우리 때는 사상 그 태음인 태양인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지 말라고 하셨고 그냥 이유는 그 4개로 나누면 A형은 이 약 주고 B형은 이 약 주고 너무 범위가 크지 않냐. MBTI도 안 좋아하셨겠네요. MBTI도 아마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MBTI 저도 이제 누가 해보라 그래서 그걸 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누굴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지각을 할 때 화가 난다. 그러면 뭐 한 5개 정도 있잖아요. 네. 매우 4개. 그렇다. 뭐. 그 중에 매우 안 그렇다, yes, 뭐 yes, 이렇게. yes. 근데 난 어떨 땐 화가 나고 어떨 땐 화가 전혀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디다가 그걸 표시를 해야 되는지를 중간? 모르겠어서 중간 정도. 그러면은 난 다 중간이에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로 MBTI를 하면 나는 어느 날은 I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E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사상도 좀 그런 식으로 느껴져서 물론 그게 나쁘거나 뭐는 아니고 되게 크게 나눴을 때는 맞는 거 있잖아요. 뭐 혈액형으로만 해도 A형은 막 이런 사람이 많고 뭐 B형은 뭐 미친 사람이 많고 뭐 저도 B형이지만 아무튼 뭐 O형은 좀 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충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식으로. 극단에 있는 사람을 찾기에는 그게 유리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ENTP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하상 체질도 어떻게 보면은 그 카테고리에 제일 순도 높은 사람은 맞추기 쉽겠지만 뭔가 선생님처럼 조금 중간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4개로 나누는 건 약간 가혹할 수도 있겠다. 좋은 포인트다. ENTP, 저 INTP. INTP. 뭐, 근데 INTP가 뭐 이건 별개 얘기긴 한데 이제 ENTP가 가장 내향적인 그 외향성인 MBTI거든요. 그래서 ENTP랑 INTP랑 어떻게 보면 제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E랑 I가 바뀐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도 있는 것 같고 저도 막 아기 때 막 활기차게 놀았는데 이젠 좀 성격이 계속 바뀌니까 점잖해진 느낌이 있어서 아무튼 사상이나 체질은 이제 좀 그런 거다. 그리고 제 분야가 아니라서 함부로 막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튼 너무 좀 한쪽으로는 안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태양인이라 태음인이나 이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활체질에서는 뭐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뭐 골고루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조심은 하되 뭐 치팅데이가 있듯이. 왜냐하면 필요한 영양소가 맨날 안 먹는 거에는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극단적으로 팔체질을 믿어서 네. 고기랑 이런 걸 아예 안 먹긴 하거든요. 아, 예. 제가 태양인이어가지고 그리고 금양.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효능을 굉장히 또 프리치를 하기 때문에 예. 조금 재밌는 한의사분한테 사상의학을 팔아라.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뭐 저는 실제로 엄청 많이 효과를 본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피부 뭐 어렸을 때 제가 태양이다 보니까 막 뭐 아토피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이런 게 되게 막 여드름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팔에 이런 거 막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살도 되게 많이 쪘었고 어. 한때 막 제가 막
혼자 살면서 특히 외국에서 자랐어가지고 햄버거 막 저한테 예. 안 좋은 것만 엄청 먹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살도 찌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막 했는데 결국에 이제 체질 개선을 하고 나서 엄청난 득을 많이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 피부로 와닿으니까 뭔가 이제는 이거를 거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냥 뭔가 먹을 때 내가 안 좋은 걸 먹으면 이제 내 몸이 안 좋겠다.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럼 고기를 아예 안 드세요? 예. 근데 해산물이랑 뭐 이제 뭐 두부 뭐 이런 걸로 이제 단백질 많이 채우고. 해산물 먹고 그러면 좋은데. 되게 조심스럽네요.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어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한 케이스예요. 제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팔체질 너무 좋다고 그래갖고 제 친구들도 팔체질 하고 그래요. 그 같은 한의사 친구들. 그래갖고 이제 걔한테 가라고 그래갖고 보내서 거기서 뭘 했는데 이제 똑같이 미쳤다, 개 좋아 막. 그리고 이젠 안 땡겨 막. 조준호가 하는 말인데. 삼겹살 보면 오히려 막 오케이. 보기도 싫어. 냄새 나는 거. 막 그래갖고 그냥 파절이가 더 좋아 막. 아까 오바. 그래서 뭐 그렇구나, 그 진짜 좋구나 막 그랬어요. 근데 걔도 급작스러운지는 몰라도 아무튼 좀 그거에 너무 극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잘 해왔으면 뭔가 노하우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냥 고기는 안 먹어. 야채만 먹고 두부 먹어. 콩이 좋대, 콩 먹어.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가 밸런스가 무너졌는지는 몰라도 되게 상태는 좋았는데 갑자기 그 얼굴 마비가 와갖고 풍 같은 거. 네. 풍이라기보다 그건 진짜 그냥 신경 마비였어요. 그래갖고 뭘 했더니 뭐 영양 실조까지는 아닌데도 아무튼 자기가 느낀 거와는 달리 좀 많이 허해진 상태. 그래갖고 이제 우리 친구니까 모여서 그냥 여기 뭐 욕해도 돼요? 막. 네. 그럼요. 병신아 고기 먹어 그랬어요. 그때 이 새끼가 막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막 고기를 먹더니 씨발 개 맛있어 막 그러더니 뭐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어서 나은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고기를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꼭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꼭 야채를 안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좀 극으로 가면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분은 어느 정도 하셨는데요? 그 식단을? 와, 아무튼 꽂혀서 되게 익스트림하게 그렇게 했었어요. 길이가 어느 정도? 몇 달 다녔어요? 몇 년 다녔어요? 모르겠어요. 걔가 언제부터 했는지. 거의 스님처럼 먹고. 근데 그냥 움직이는 거 움직이고 술은 술대로 먹고 그러니까 뭐 무리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이제 국도 안 먹고 그랬거든요. 또 막 소고기 보면 소고기 비린내 난다 그러고 막 되게 극단적으로 가버려 갖고 뭔가 사람이 저렇게도 되는구나 싶었는데 근데 그게 그것 때문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친구가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갑자기 그 체질 변화를 시도하는 분들한테는 그 얘기는 꼭 해요. 때때로는 먹어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나밖에 모르니까 나는 사실. 그래서 이게 남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영향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도 처음에는 좀 더 고기를 안 먹는 게 1순위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특히 운동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딴 거를 이렇게 애드온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 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따질 수밖에. 그러니까 뭔가 한의학에서 얘기 안 해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양의학에서 얘기해주는 뭐 이 정도의 뭐 권량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나도 이제 마인드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 순간 그냥 뭐 팔체질 섭생표에서 나온 대로만 먹는 게 아니라 뭐 플러스 이제 뭐 파이버를 먹는다든지 단백질을 먹는다든지 그건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언티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인코퍼레이트 시켜서 식단을 이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다른 매트릭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인간이 이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 단백질도 있고 뭐 다른 영양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이것만 보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나도 어느 부분에서는 막 요즘 막 빈혈 오고 막 이랬던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좀 더 이거를
다양하게 봐야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염제를 하면서 침을 맞는 것처럼 이거를 꼭 이것만 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나는 이게 1순위긴 해. 그러니까 이게 나의 먹는 이팅 크라이테리아 1번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가 일단 이렇게 돼야 되고 거기 안에서 내가 이제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식단을 계속 짜는 거지. 내가 그렇게 오케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오케이. 새우를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오케이. 생선, 흰살 생선을 꼭 먹는다든지 그리고 뭐 탄수화물, 지방, 뭐 단백질 이런 거를 밸런스를 제대로 맞추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때때로지만 기름 없는 소고기 빨간 고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때때로 섭취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처방. 안심이라든지 그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그런 피를 섭취하는 게 빈혈이나 이런 거에는 많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근데 다 하얀 거, 다 초록색 이런 것만 먹다 보면은 아무튼 빨간색도 필요할 거고. 드라큘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까 어지럽다고 빈혈처럼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쨌든 몸이 나한테 주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야, 빈혈이 가난한 피라고 쓴 게 빈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 없어. 피 충족해야 돼라는 신호인데 좀 어지럽다. 근데 뭐 괜찮으니까 하고 또 계속 하다 보면 그렇죠. 몸은 더 큰 신호를 계속 줄 수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그만 신호가 왔을 때 좀 조심하는 거는 난 중요하다. 잘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렇지. 나도 이제 뭐 트라이얼 앤 에러로 좀 더 알아가는 거지. 나의 몸과 어떤 걸 먹었을 때. 그 요즘 아침에 맨날 그 파인애플이랑 바나나랑 케일이랑 이렇게 갈아가지고 마시거든요. 그게 LA 피트니스 걸? 대변 그 사이클에 너무 영향이 좋아가지고 그 거기에서 파인애플만 빼면 좋겠어요. 사과도 그렇고. 오케이. 아침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 산 있는 거, 애시드가 있는 거는 빼는 게 좋아요. 물론 아침에 사과 먹는 게 좋다는 설도 있고 안 좋다는 설도 있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나나나 그런 거는 되게 괜찮잖아요. 그리고 사과나 좀 시큼한 거는 레몬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한번 소화되고 나서 그러니까 점심이든 저녁이든 먹는 게 더 낫고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뭐 위에 산이 많은 뭐 소화가 안 되는 뭐 다들 다르지만 네네. 저는 환자들한테 일단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먹으라고 해요. 물론 파인애플이 안 들어가면 뭐 맛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공복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완전히 막 매 시간 동안 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냐가 그때 위의 컨디션을 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들어온 첫 음식이요? 첫 음식. 뭐 그게 뭐 음료든 뭐든. 근데 그래서 효과가 좀 좋았나 보다. 네. 기본적으로 고체가 들어와야지 이제 뭐 위가 막 심장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않지만 이렇게 시동을 건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바나나 같은 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넘어져서 쓸렸는데 바나나 바르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레몬 바르면 열나 아프잖아요. 위를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요. 고구마도 괜찮겠네요. 고구마도 너무 좋죠. 이거 굉장히 좋은 그거다. Like a yam would be good. Yeah. 네. 근데 뭐 파인애플이나 이제 그런 건 좀 레몬.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됐건 뭐 위에 염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좀 더 조심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위에는 좀 더 좋은. 그러면 위산이 나와서 얘가 그걸 한번 소화시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먹어도 뭐 몇 시간 후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막 뭐 요즘 뇌과학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아침에 설탕 먹지 말고 뭐 혈당 스파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좀 더 뭔가 알면서 내가 설탕을 지금 하루에 얼마 정도 먹고 있구나. 뭔가 아니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 요즘 하는 게 내가 그냥 어떠한 컨디션인 거를 무조건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뭐 찌뿌둥해. 그럼 이건 무조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떠한 이유가 됐을 거다. 양극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양극성. 양극성. 너가 있다는 게 아니고 아, 나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어쩔 때 우울하면은 그냥 뭐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정신병 영향이 있겠지만 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오해하실까봐. 근데 이제 뭐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은. 그래서 뭔가 나의 모든 스테이트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 오케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졸린 거고 아니면은 내가 잠을 어떻게 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더 피곤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를 뭔가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아,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아니면 왜 이렇구나라는 거를 그냥 내 몸으로 계속.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제주도에 어떤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를 봤는데 그분 할머니가 되게 막 아 내가 뭘 먹으면 막 눈곱이 껴서 안 먹고 막 그런 분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뭘 먹는 거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걸 하면 자기의 몸에 즉각 반응을 바로 느끼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런 지혜가 진짜 있다. 그래서 뭔가 아 그럼 나는 이게 안 맞아. 그래갖고 뭐 한의원 그러니까 막 체질 이런 걸 뭐 그냥 자기의 몸을 테스트를 해서 맞아요. 그냥 자기의 그 다이어트에 맞는 거를 딱 짜시는 거지. 네. 또 다른 스몰 데이터네. 그런 거는 너무 좋은 자세이고 내가 내 몸을 알지 사실 내가 본다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뭔가 좋은 게 있냐 하면은 저도 너무 편하고 좋죠. 그리고 더 정확해질 거고. 근데 이제 와서 막 뜬금없이 뭐 맥 잡고 뭐 어디가 아파요? 뭐 이러면은 막 무슨 점집 온 것처럼 관상으로 파악해 네, 주시길 바라는. 예, 막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오면은 진짜로 싫어요. 예, 맞춰주기도 싫고 맞춰도 의미도 없고 틀리면 병신되는 거고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환자들한테 계속 몸이 주는 신호를 좀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뭘 먹을 때 더부룩하고 뭘 먹으니까 이러고 그리고 그때 뭐 피곤했는지 안 피곤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을 좀 그렇게 뭐라 그래 그 정보를 많이 얻어서 다음에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뭔가를 신경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건강을 지키는 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I was not doing that at all.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인드풀하게 아예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뭐 먹고 이걸 먹으니까 더부룩하네. 이걸 먹으니까 기분이 안 좋네가 아니고 그냥 맛있다. 아니 그냥 이거야. 아 컨디션 너무 별론데. 이걸로 그냥 뭉뚱그리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컨디션 너무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뭔가 좀 이거를 코릴레이트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긴 해야겠네요. 근데 그거 알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뭐 어느 날은 술도 먹었을 거고 이게 그냥 하루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 하루에 고구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날은 이거 복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딱 다이렉트하게 연결시키기가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근데 예, 그러니까 진짜 어떤 데이터부터 하나씩 예를 들어 막 2시까지 술 먹고 자면 그나마 괜찮은데 3시까지 먹을 땐 진짜 힘들어 라든지 뭐 똑같은 양을 먹었건 더 많이 먹었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1시까지만 막 미친 듯이 먹고 자니까 진짜 괜찮아.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과정일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그 한 달에 일주일에 몇 번인지 그 탄력에 그냥 오늘 별로다 하면 체크만 해놔도 봐서 30일 안에 막 반이 안 좋으면은 컨디션이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컨디션은 일단 소화예요. 그 먹고 자고 싸고예요. 이거가 일단 컨디션 우리가 제일 체크할 수 있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은 사실 문제 없다고 봐요. 약간 기본기네요, 그게. 그렇죠. 그 대변을 뭐 하루에 몇 번 보는지 이런 네, 거에 막 그냥 카운트만 맨날 해도 뭐 물다든지 오줌색이 좀 노란 것 같아. 그럼 그냥 좀 디하이드레이트 됐다는 뜻 아니야? 물을 안 먹긴 해. 콜라를 많이 먹어요. 콜라요. 네. 그 설탕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 음료수가 없으면은 밥상을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조금 습관이 있거든요. 콜라 저도 많이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단 거 탄산은 다 끊은 지가 오래돼 갖고 어쩌다가 이제 뭐 먹으면은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최고죠, 진짜. 네. I love it.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를 막 이만한 병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을 보면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꿀맛은 이제 배달을 전날에 시켜 먹어, 밤에.
그리고 이제 음료수가 좀 남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마르잖아. 바로 그 음료수를 먹는 거야. 와. I love that. 첫 봤다가 Yeah. 그럼 약간 I feel great for like 10 minutes. 그리고 이제 그냥 컨디션 슈가 안 하이 좋지. 같은 걸 것 그쵸, 같기도 그쵸. 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맨 처음에 공복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액상 과당을 그냥 넣는 거를. 아마 다행히도 저녁에 야식을 먹고 잤으니까 음식이 아직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야식 먹은 게 다행인지경.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 습관 중에 이거가 진짜 최악이다 하는 건 뭐가 있나요? 이것이 최악이다는 그 요즘 막 애기들, 막 어린이들이 뭐 뉴진스도 되고 싶고 막 그래갖고 엄청 몸을 가꿔요. 애들이 다이어트를 해요. 오케이. 돼지가 되면은 안 되니까. 그리고 요즘 애들은 이상하게 DNA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막 길쭉길쭉하고 맞아. 막 얼굴도 예. 작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매를 엄청 신경을 써요. 그래갖고 그 어린 애들이 무슨 걸그룹 하는 것처럼 뭘 안 먹어요. 샐러드만 먹고 약간. 예.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해줘도 소세지 같은 거 안 먹고 이것만 먹고 진짜 밥도 요만큼만 먹고 해서 이렇게 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얘가 아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하려고 안 먹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걱정이 돼요. 물론 중요하지. 그 보이는 모습이 중요는 한데 그렇다고 막 돼지처럼 막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어릴 때 많은 영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골다공증도 빨리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날지 모르는데 되게 약한 무슨 할머니가 됐을 때 되게 약한 인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오바해서 얘기하면은 뭐 지금 2024년인데 영양 실조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지만 고의적인 영양 실조로 계속 커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뭐 어른이 되고는 사실 뭐 어쩔 수 없고 예를 들어 모델 같은 분들이 오시면은 자기가 그래요. 영양 실조라고. 근데 못 먹어요. 저는 직업 때문에. 그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 막 3학년 뭐 5학년 막 이런 애들이 그때부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돼요. 저 좀. 이뻐요. 마르고 좋은데 어린이의 이쁨이 아니라 좀 그렇죠. 근데 그건 자기가 원해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면 좀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냥 다들 좀 잘 먹고 건강하게 막 그러니까. 뛰어놀고 하면 좋겠는데 좀더 이미 정신적인. 되게 그러니까. 이미 너무 어른스러운. 그래서 최근에 느낀 거는 그런 것들. 어른들은 뭐 관심 없는. 아니 뭐 사실 말도 잘 안 듣고 어차피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뭘 막 세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최근에 느낀 거는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근데 정신과 약으로 그게 호르몬제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파악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알이 1000개를 넣어야 되는지 10,000개를 넣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를 거고. 그러니까 얘를 캄다운 시키는 약을 일단 10,000개 정도 넣어보고 봐요. 그 알약에 그 정도 들어있을 테니까. 만개라는 게 뭐 어떤 이런 분자 같은. 분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근데 나는 사실 1000개 정도만 있으면 되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9,000개 정도는 어디 떠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쌓인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그게 뭐랄까 정리가 되고 배출이 되는지 저희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쌓여도 되는 것인지 과연 잘 모르겠어서 호르몬제 쓰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걸 계속 막 먹는 거 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약이 수면제고 그다음에 뭐 정신과 약, 뭐 항우울제. 항우울제 그리고 요즘은 말이 좀 약해져서 수면 유도제. 수면제 같은 경우는 저는 환자들이 먹으면 다 끊으라고 그래요 일단.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좋으니까 일주일 깨나 있어도 그럼 언젠가 쓰러져 잘 것인데 그렇게 한 번 자는 게 너한테 훨씬 좋다. 이유는 뭔가요? 그 사람은 잘 때 자는 준비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피가 간으로 몰려. 간이 피의 집이거든요. 네. 진짜 간이 커져요. 피가 이렇게 쓱 빠지니까 쓱 졸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자고 뭐 내가 죽지 않을 정도의 피만 돌리면서 피도 간에서 쉬고 거기서 뭐 해독하고 뭐 하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일어났을 때 걔네들이 다시 나와서 움직이고 그걸 하는데 수면제를 먹으면 그러니까 잔다기보다 이제 기절하잖아요. 확. 그럼 몸에서 뭐야 얘 내가 그거 안 해도 잘 하네. 그래서 점점 자는 법을 까먹어요. 의존증이 그리고 시작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면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몸이 되니까 수면제라는 거는 결국 잠을 못 자게 하는 약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제약회사의 인센티브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가 되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약회사들의 인센티브 구조는 네. 수면제를 처방해서 이 사람이 수면 이슈가 해결되면 수면제를 더 이상 안 산단 말이야. But 얘들의 목표는 사람들을 수면제를 많이 사게 하는 게 회사의 목표겠죠. 왜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그룹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뭔가 의존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정신과 약도 수면제랑 어느 정도 비슷한 메커니즘일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세로토닌이 안 나와서 내가 세로토닌 분비되는 약을 먹고 그러면 뇌가 스테로이드 맞으면은 랄부쿠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러면 세로토닌 분비를 더 안 하고 그럼 약을 더 먹어야 되고 이런 거가 있다 확실히. 맞아. 그래서 저도 약을 잘 안 먹긴 합니다. 콜라를 많이 먹어요 그 대신에. 콜라. 그렇죠. 콜라 뭐 호르몬이 들어있지는 않으니까 설탕만 조심하시면. 그리고 소화제도 비슷해요. 소화제도 소화된 느낌이 날 뿐. 그러니까 소화제를 먹으면은 위에서 점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새끼 소화 잘하네 하니까 점점 소화가 안 게을러지겠네. 되는 몸으로 되니까 뭐가 됐건 내 기능을 계속 살려줄 생각을 해야지. 걔를 쉬게 하는 게 물론 급성일 때 뭐 잠깐 쓰고 그거는 당연히 너무 좋죠. 근데 길게 먹는 건 아니다. 근데 그게 양학의 기본 메커니즘 아닌가요? 그렇겠죠. 근데 뭔가 뭐 이게 정신과도 마찬가지고 소염제도 비슷한 것 같고 느낌이 뭔가.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아니다. 전 몰라요. 오케이. 저 아무것도 몰라요. 뭔가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약은 왜 양방의 약처럼 뭔가 의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일단 비싸고요. 매일 먹을 수. 그거 확실하긴 해요. 그거 맞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뭐가 됐건 한 가지가 치우쳐진 거를 독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오케이. 뭐 그게 설탕이든 뭐 소금이든 우리 맨날 먹는 건데 맨날 설탕만 1kg씩 먹으면 뭐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독이 안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좀 너무 세다 그럼 얘를 좀 약하게 하는 반대쪽 그 얘를 좀 죽이면서 그 느낌을 하는 게 한약인데 이제 뭐 다들 또 민간요법이란 게 있잖아요. 한국은. 쟤는 뭐 몸이 허약해서 뭐 녹용을 막 집에서 끓여서 준대요. 그걸 저희가 단일방이라고 불러요. 그건 네. 긴급약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느 쪽으로 계속 치우치면 녹용이 좋은 거지만 녹용만으로 계속 먹다 보면 또 치우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 그게 독이 될 거고. 그래서 아니다. 이것도 또 점점 위험하게 알려주세요. 돌아가는데 순화해서. 그러니까 양약이 독이라는 건 아니지만 양약은
이 약 안에 약이라고 하지 맙시다. 비타민이라고 합시다. 네. 비타민 C를 사면 비타민 C만 들어 있잖아요. 다 모든 게 단일방. 예, 물론 뭐 멀티 비타민 해갖고 뭐 야. 섞인 것도 있지만 아무튼 비타민 C, 뭐 철분이면 철분만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론 다 같이 먹으니까 저거지만 하나만 계속 먹는다고 그러면 그게 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완화시키는 게 좀 그러니까 다 정리된 게 한약이라고 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아무튼 그렇게 오래 먹어도 될까 싶어요. 치우쳐져 있는 게 독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게 이게 조금 위치긴 합니다만 종교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서양의 종교는 성과 악이 구분돼 있잖아. 근데 동양의 종교는 성과 악이 없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밸런스 음과 양 태극이 맞는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약도 뭔가 그걸 따라서 가는 거 같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려운 포인트인 게 뭐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짓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얘를 죽이는 거가 선인지 악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한약은 약간 그런 느낌. 오케이. 뭐 나쁜 것도 있고 대신에 그걸 죽이는 약도 있고,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춘 게 한약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한테 최대한 맞춰 가는 게 한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약이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걸 먹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막 식은땀이 난 게 되게 좋아졌네요. 뭐 하면은 좀 그쪽으로 더 쓴다든지 그걸 뺀다든지 대신 이걸 넣는다든지 해갖고 점점 먹을수록 맞춰가요. 그 사람 커스텀? 용으로. 예. 그러니까는 같은 약이 있다고 그래도 처방 구성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스펙트럼이 근데 양학보다는 훨씬 넓을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양학은 그 사람이 이 약사가 이걸 만들 수는 없잖아. 그냥 이 커스텀이 아니긴 제품을 하지. 받아와가지고 네, 그렇죠. 이걸 뭐 여러 가지 처방해 줄 수 있지만 이걸 내가 직접 화학적인 그 유기체를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까. That's interesting. 맥을 짚으면 뭘 알 수 있어요? 맥을 짚으면은 그 사람의 그냥 기본적인 거. 오케이, like what? 이 맥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감각이거든요. 예. 느낌? Yeah.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일단 That's interesting. 이 That's 얘기를 interesting. I like it. 맨 처음에 배울 때 막 이제 옛날 책, 그건 또 동의보감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맥학 책을 보면은 시냇물에 옛날 책이에요. 단자로 돼 있는 시냇물에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잡는 게 맥 느낌이다. 오케이. 그리고 큰 나뭇가지면 이게 무슨 맥이다. 나뭇잎이면 무슨 맥이다. 뭐 그딴 종류가 소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와 이렇게 맥을 잡는 거구나. 그래갖고 애들이랑 수영장 가서 막 근처에 나뭇가지 막 해갖고 잡아봤어요. 전혀 1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맥을 잡지? 막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다 똑같이 그거를 배웠는데 누구는 잘 잡고 누구는 못 잡고가 생기고 잘 잡는 사람이 얘한테 알려줘도 그 감각을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음악이랑 비슷한데요. 네. 예술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가 맥을 엄청 잘 잡았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못 알려줘요. 왜냐면 이렇잖아. 엄마 데려다가 맥 잡고. 근데 뭘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맥을 짚는다는 게 정확히 뭐예요? 맥을 짚는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BPM을 재는 것도 있고, Right. 그리고 강약, 빠르기, 그리고 뭐 장기의 그 부위가 정해져는 있는데 되게 크게는 오른쪽은 기를 봐요. 오케이. 기운. 그리고 왼쪽은 혈을 봐요. 피. 그래서 심장은 하나잖아요. 네. 근데 신기한 게 박지성 오른쪽 빼고. 맥이랑 왼쪽 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얘는 똑같이 뛰는데 오케이. 왜 얘는 세고 얘는 약할까? 모르겠어요. 뭐가 막혀서 약한 거면은 되게 쉽게 해결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맥을 잡을 때 느낌이 아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약을 쓰는 거고, 예를 들어 혈압이 있다. 저는 이상하게 혈압맥은 귀신처럼 잡아요.
고혈압인 저혈압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데 혈압맥이라는 게 잡혀요. 오케이. What is that? 설명을 못 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누군가의 맥을 짚었을 때 네. 짚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진맥이라는 것도 이 사람을 이제 그 진찰할 때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문진이에요.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거. 그리고 뭐 보는 것도 있고 뭐 막 뭐 눌러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보는 거는 그냥 혈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관상? 그냥 보는 거 오케이. 뭐 봤는데 막 상을 본다고 네. 하는. 예. 저는 어때요? 누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되게 고집이 있게 맞는데? 랩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해서 뭐 어떻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를 관찰한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는 게 좋지 나는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맥 주고 맞춰봐 하면은 사실 짜증나요. 근데 그걸 난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이 심리가 그런가 봐요. 궁금하잖아 뭔가 내가 어떤지 나는 내 길을 한번 짚어주고 제 길이 어떤지 알려주세요를 하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맞춰보세요는 좀 이제 난 내가 뭔지 아니까 맞춰봐 이런 느낌을 싫어하신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맥을 잡았을 때 여기에 세 개, 여기에 세 개를 잡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약하게 잡히는 게 있고 뭐 하나든 두 개가 그러면 너는 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잘 되는데요? 그러면 대박 끝. 오케이. 네.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오케이. 이제 여기서 소화란 뭘까 이렇게 들어가면 잘 되는 소화는 뭐고 안 되는 소화는 뭘까? 오케이. 왜냐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니까 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나 맨날 밥 먹고 배고파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속 파다 보면은 뭐 조금만 먹어요. 뭐 이래요. 그것 봐. 너가 소화가 안 되니까 조금씩 먹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럼 근데 학생 때부터 좀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지. 그쵸, 뭐 그쵸. 가스라이팅이 나한테- 조금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인지 막 내가 그렇게 흘려 보내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얘는 소화가 안 좋다. 그럼 한의학이 조금 진짜 이런 형용할 수 없는 거에 베이스를 할 때가 있네요. 뭔가 느낌. 그래서 예, 어바웃하죠. 진짜 느낌으로 해야 되니까. That's so interesting. 예. 그래서 뭔가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장단이 그건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뭔가 느낌으로 딱 누구를 봤을 때 정확히 진찰할 수 있지만 그거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킬이 이제 표준화가 안 되니까 편차가 뭔가 클 수밖에 편차가 없겠네.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아까 얘기했었던 좀 뭐 그런 뭐 한 뭐라 그러죠? 한무당. 한무당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네. 저 사람은 엄청 용하다는데 이 사람은 엄청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네. 이게 근데 의사들은 이제 매뉴얼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치. 했을 때는 약을 이렇게 처방하고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뭔가 의사의 개인적인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막 느낌이네. 이런 거 그치 뭔가 그냥 표준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그냥 최악도 없고 최상도 없고 이런 느낌? 근데 이제 한의학은 좀 더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병원 가도 MRI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뭐 뭐 이렇게 진찰기 같은 진찰기 뭐 그거 하고 뭐 하고 막 물어보고 시간 엄청 들여서 대충 그 증상을 알아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MRI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 같은 느낌으로 엑스레이 찍었는데 좀 모르겠어. 뭐 CT 찍어보자. CT 좀 애매하다. MRI 찍자. 이렇게 가잖아요. 조직 검사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MRI 찍었더니 여기 뭐 염증이 있네. 그럼 소염제. 뭐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딱 되게 쉽잖아요.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되는. 대신 우리는 엄청 피곤하게 여러 검사를 거쳤지만 옛날에는 그 단계 없이 이렇게 보고 소염제를 줬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계를 못 쓰고 하니까 계속 그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뭐 수치로 알려드릴 수도 없고 뭐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바웃해요 진짜. 그런데도 아무튼 되게 조심스러운데 양약이라고 꼭 나쁜 거가 아니고 반대로 한약이라고 또 다 나쁜 건 아닌데 이거를 그냥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조금 싫을 때는 있어요. 걸? 그냥 두 개 다 해보지 왜 너 몸이 좋아진다는데 그냥 그렇게만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대치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쵸. 그러고 와 여기서는 나 여기 뼈 금 간 거 저 새끼는 금 간 것도 모르고 계속 침만 났어 막 예를 들어 중지 날리고 막. 예, 중지 날리고 근데 사실 금 난 거는 뭐 기부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도 그걸 몰랐다는 것만으로도 하는데 법적으로 우리는 그걸 못 쓰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좀 이상한 얘기죠. 선생님도 병원 가시나요? 저는 병원을 잘 안 가는데 가죠. 가기는 뭐 검진도 받아야 되고. 예. 그 선생님이 유일하게 양방에 그래도 의존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실지. 아니 저도 막 타이레놀 먹고 오케이. 뭐 급할 때는 해열제 먹고 뭐 진통제도 먹어요. 다 먹어요. 그리고 그야 뭐야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진짜 죽어버릴 뻔했거든요. 그때는 막 뭐 이렇게 택배로 뭐 약 같은 거 보내줬잖아요. 뭔지도 모르는데 막 다 막 사르려고. 아까 약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치우쳐지지 않았으면 네. 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무슨 이렇게 검사의 그 테크놀로지가 올라가 갖고 정확하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건 되게 좋은 일 같아요. 근데 거기서만 끝내지 않고 그거에 그 뭐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침이든 뭐가 더 그것도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면 같이 하면은 좋겠는데 뭐 이제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뭐 썩어 뭐 한약 먹으면 간이 썩어 막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의사들이 환자한테 그걸 못하게 하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걸 좀 잘 같이 콜라보해서 했으면 난 좋겠는데. 근데 의사 가지 말라는 한의사분은 뭔가 적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한의사 가지 말라는 의사분들은 조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되게 많이 느낌적인 들어요. 느낌이. 그래서 막 몰래 저도 갔어요. 그런 거. 왔다고. 예. 그래서 음. 좀 부항하면 안 돼요. 그거 걸리면 안 돼요. 막 그러고. 그래서 각박한데 좀.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들의 문법은 또 아예 그게 정답이니까 사실은 뭐 그거를 한의사를 뭔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기에는 쉽진 않겠다. 이렇게 뭐 10년 동안 공부한 게 그건데 뭔가 과학적인 데이터와 팩트만 기반으로 하니까. 그렇죠. 근데 막 그러니까 서로 디스는 적어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디스전만큼은 제발. 네, 뭐 피처링은 하지 못할 망정. 한약 먹으면 간이 뭐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옛날에 뭐 어디서 뿌렸나 봐요. 그게 그냥 상식화가 돼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실제 팩트는 정반대 아닌가요? 아니 간이 좋아지는 약도 있고 그리고 양약을 한약이 먹으면- 하나가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약도 다 사람마다 다르게 처방이 되고 커스텀 해주는데. 커스텀이 되는 게 한약의 장점인데 그냥 막 아우 그 시꺼먼 물 저 먹으면 간이 썩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뭐 간을 썩이려고 이걸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소리 들을 때 되게 좀 다운되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포인트가 이게 나는 이거 어디서 느꼈냐면 내가 내비를 쓰면서 내비게이션? 내비 앱을 쓰면서 오케이. 이거를 내가 카카오네요. 거꾸로 연결이 되네. 내가 이거를 내가 아는 길인데 혹시 모를까 해서 일단 켜. Right. 그 다음에 가는데 이 길 아닌데? 내가 아는 길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여기 맞다니까 일단 가는 거야. 근데 난 이 길이 더 빠른 거 아는데도
뭔가 내 자신을 속여. 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나보다 잘 알겠지. AI가 더 빠르겠지. 이게 더 잘 알겠지. 하면서 교통체증까지 분석해서 알려주겠지라는 근데 맹신. 또 항상 하면 후회야. 이렇게 만난 후에 그냥 나 아는 길로 갈 거야. 택시기사 아저씨들 내비 욕하는 것만 빈도수만 봐도. 그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양방 의사들이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막 최근에 여기 갈비뼈가 금미 가가지고 뭐 하다가 하는데 한의원 이제 가가지고 막 봉독을 맞았어요. 하니까 이게 확 낫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거 말씀하시는 게 이거 정형외과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MRI 이거 CT 이거 다 찍어도 이거 안 나온다. 금은 안 나온다. 여기 금은 이게 안 나온다. 엑스레이에. 그럼 이제 계속 하다가 그냥 뭐 너 붕대 이거 끝이야. 얼음찜질.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근육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여기에 어떤 벌 주사를 놓으니까 그냥 이게 갑자기 넘해지면서 그냥 이 통증이 그냥 바로 풀리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한의학을 더 믿으시는 거 같아요. 맹신이에요, 맹신. 맹신이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거의 밸런스와 우리의 직관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보청기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사의 뭔가 직관, 의사가 뭔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쌓아온 데이터들이 다 있을 텐데 뭔가 이 사람은 상이 어땠으니까 어땠고 사실 그게 한의학적인 관점인 거잖아요. 뭔가 그쵸. 사주처럼 누굴 봤는데 이 사람 상이 이랬는데 이 사람은 간이 약했어. 그럼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서 요런 상의 사람들은 맥이 여기서 뛰고 뭔가 그럼 간이 작은가?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에 직관인 건데 그런 거 좀 더 데이터 직관 가는 건데. 근데 바이브 책에 의거해서 신체를 하는 게 약간 어려우신 분들도 있긴 할 것 같은데. 바이브 책으로 어쨌든 뭐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네. 만져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느낌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맥도 잡는 법이 다 다르고 이제 사람을 대하는 법이 다 진찰법이 다르니까 각계전투니까는 또 이제 뭐 비방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비방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레시피.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이건 너무 좋은 약이니까 나만 써야지 막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재밌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저 역시도 이 한약이 돌아가는 거에 답답한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정치로 이어지고 막 그 힘싸움이 되고 그렇게까지 이어지니까 보험 막 이런. 뭐라고 쉽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치료도, 침도. 그래서 요즘 애들은 또 우리가 놓는 거랑은 다를 거고,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그래서 누구는 와서 침 맞고 너무 아파서 막 중지 날리고 간 사람도 많고. 근데 그렇게 해야지 낫는데 라는 그냥 내 고집이 있고 또 꼭 아프게 안 난다고 또 왜냐면 한의원이 망하지 않는 한 걔도 잘 고치니까는 한의원이 그렇게 많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고 접근법이 있고 근데 이게 또 다 너무 가지각색으로 달라 버리니까 또 되게 어바웃해지는 게 있고. 그러면 이게 조금 최신 트렌드로 오면서 양학과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니면 멀어진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거리는. 오케이. 근데 이제 뭐 한방이랑 양방이 합쳐진 뭐 대학병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면은 그렇게 진찰하고 뭐 약도 쓰지만 침도 맞게 하고 이제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거가 이제 좀 내가 생각하는 콜라보인데 결국 거기에도 그 병원장이 한의사냐 양의사냐로 따라 그 칼라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것도 어려운 문제기는 하죠. 근데 그냥 일개 동네 한의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발언권도 없고 난 그냥 내 동네에서 꿋꿋이 지켜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예. 그러면서 뭐 답답한 것도 있고 그냥 나 혼자 잘해야지 같은 좀 자포자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힙합 한의사로서
래퍼분들이 많이 또 오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래퍼분들은 많이 오는데 이제 네. 오지분들이 오지분들? 나이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네. 아 가장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래퍼분은 누구셨나요? 그거는 이제 한 의사 그 페이션트 로에 의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뭐 너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최근에 어깨가 안 올라가셔서 네. MC 메타 형이 오, 오케이. 자주 왔는데 아 가리온. 가리오네. 근데 그 형은 이제 저를 신처럼 바라보게 되었죠. 음. 왜냐면은 막 병원 가서 뭐 하고 뭐 도수 치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돼서 저 새끼가 진짜 잘 놓나 그래갖고 왔었어요. 너 진짜야? 막 그래서 몰라요 형 맞아봐 그래갖고 났는데 몇 번 좀 꾸준히 잘 다녔어요. 그러고는 와 올리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와, 신기하다. 예, 이제 그 형도 이제 올릴 수 있게. 본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으신? 핸접을 다시 시전할 수 있게 된 기적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처음 온 환자인데 아무리 봐도 비보인 거예요. 뭔가 옷 몸이? 상태랑 뭔가 스웩? 제스처가 예. 네. 갖고 아 제가 춤을 춰서 뭐 여기가 좀 아픈데 이게 뭐 빨리 낫나요? 막 그래갖고 어떤 춤 주세요? 그랬더니 저 그 비보이에서 아 그렇죠. 그 후리즈가 어떤 거 하세요? 그랬더니 예? 막 그러더니 저 이런 후리즈 그래서 원장실에서 막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하니까 아프죠. 그 왼쪽으로는 안 돼요. 그랬더니 오쉣 왼쪽으로는 안 돼요. 막 그래갖고 원장실에서 예, 그 후리즈 금지. 머리. 그래서 막 침 놔주고. 저도 배나무 한의원 한번 방문해야겠네요. 시청자분들 오세요. 분명히 또 여기서 뭐 다양한 네.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SPNS TV 시청자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혹시 있을까요? 보고 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게 또 이거 플러그 또 해드려야 돼요. 시청자분들께. 그 예를 들어 병원이잖아요. 네. DC를 못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환자 유인 행위인가 그런 걸로 잡혀가 버리기 때문에 해드릴 게 없어요. 뭐라도 해드릴게요. 근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침을 몰래 한 개 더 놔주고. 아니 그런 거야. 몰래 가는 것도 대놓고도 놔드릴 수 대놓고 오케이 있으니까. 오케이. 2개 놓을 거 3개 놔주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침 맞아본 적 있으세요? 몇 번 있었어요. 예, not many? 근데 한 2-3번 정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 저희 엄마가 또 한의원을 다니셔가지고 어렸을 때 조금 몇 번 갔었던 것 같아요. 아 최근에는 없으세요? 네. 한번 오세요. 아픈데 없으세요? 아픈데 뭐 정신? 마 농담이고 정신. 근데 육체적으로는 근데 한인 소화가 조금 like 액체? 아. 예. 그 아침에 콜라 맞아요. 근데 저같이 뭔가 근데 나는 딱히 막 병원 가야지 이런 건 뭐 오늘 치과를 다녀오긴 했는데 아 그쵸. 또 다른 충치를 거지. 내. 근데 네. 사실 막 몸이 막 아픈데 이런 건 없는데도 가면은 조금 그래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픈 건 별로 허리 I don't know, but I think I'm fine. But I still wanna go. 예. 뭐 허리도 좋고. 음. 근데 일단 안 아플 때 침을 맞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오, 오케이. 아프기 전에. 네네네. 그래서 원래 한약 이거는 좀 그 예방 차원에서 많이 그러니까 보약이 있고 아프지 말라고. 그래서 아파서 치료약으로도 뭐 이젠 많이 쓰지만 그래도 아프기 전에 와서 체크하고 뭐 근육이 지금은 안 아프지만 허리가 그게 아파질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침 맞으면은 뭉쳤는지 안 뭉쳤는지 금방 알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은근히 뭉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통증이 생기기 전에 풀어버리면은 더 빨리 나으니까. 행복해지는 침은 없나요? 마더의 김혜전. 행복이라는 그런 게 있어? 그 마지막 씬이 그게 김혜자가 그 마더에서 그분이 막 침술 하시는 분인데 그냥 관광버스에서 이제 그냥 정신 놓고 그 기분 좋아지는 침이 있어 막 여기 자리가 있어 막 그러면서 놓는 게 있어. 마지막에 이제 놓으면서 관광버스에서 춤추는 게 엔딩. 그런 혈자리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다리 쪽을 이렇게 하시던데. 넌 모르겠는데. 행복해지는 그런 건 없나요? 행복해지는 보약은 없나요? 그건 이제 좀 다른 쪽의 약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 True. That's a different question. 행복이 뭘까요? Yeah. 예. 행복이 정의가 된다면은 비슷하게 뭔가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안 아픈 거 그리고 그냥 지금 건강한 거. 사실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진짜 건강이란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아니 뭐 메타형 얘기는 아니지만 네. MC인데 네. 이렇게 돼갖고 손을 못 올린다면은 그것도 좀 불행하잖아요. 그쵸, 많이 불행하죠. 네. 그러니까는 별거 아니더라도 좀 그런 게 도움이 될 때 되게 좋아요. 기분 좋아요. 오케이. 메타 형도 그래서 뭐 여기저기 소문 내 주실 거고 그런 거죠. 오케이. 그럼 한번 제가 방문해보고 다음 팟에서 한번 후기를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이거 방송에서. 좀, 무섭긴 한데 뭐 아무튼 솔직해야 되니까. 네. 아 근데 뭔가 좀 좋은 저는 바이브를 받아가지고 뭔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브도 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뭐 인연이던 인간이던 인간도 사람의 사이를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인간이 아니라 남이 있기에. 사람의 사이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 바이브랑 이 사람 바이브가 섞이는 그거를 인간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그것이 하거든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군요. 네. 뼈와 살이 아닌. 그래서 그게 뭐 모르겠어요. 기일지 바이브일지 오케이, 뭔지 몰라도 오케이. 주파수일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처음 우리 주파수가 그 바이브가 한 번씩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church. 손을 또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거든요. 오. 근데 이거 왜 나는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오늘 치과 할 때도 이게 손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I don't know why. 제일 좋은 거는 이거래요. 오케이. 이게 약지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좀 세게 꾹꾹 네. 눌러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거 하다 보면은 되게 미세한데 얘만 느낌이 조금 달라요. 진짜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더 아프네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좀 다르죠. 시청자 여러분 다 이거 약지랑 이거 음성어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엄지 손톱부터 새끼 손톱까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눌러보세요. 이거 약지라고 하나요? 네 번째. 네 번째 손가락만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조금 좀 예민한데. 이상하죠. 예. 아무튼 이게 약지라고 이게 그 약의 약자를 써서 고치는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약 다려서 저을 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었대요. 오. 더 That's 효과 interesting. 좋으라고. 오케이. 근데 이거는 확실치 않지만 저도 이게 궁금해서 왜 약진지 얘는 엄지고 막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약지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했더니 얘만 좀 다른 신경인가 뭐 그 인대인가가 뭐가 좀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중지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손가락 다 올라가는데 약지만 안 올라가. Yeah. 그래서 얘는 부처도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 있고 맞아. 이게 갱사인? 옛날부터 좀 되게 중요한 손가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반지도. 결혼 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렇네. 이렇게 그냥 하게 되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Remember that. Yeah.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이것도 그냥 제 막말이지만 뭔가 좀 바이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느낌으로 손을 이렇게 꼬는 거 아닐까. 맞아. 무드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를. 저도 손은 좀 많이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또 단전 위에 또 이걸 해야 돼요. But anyways, the time is running out. 어우. So lastly, 뭐 마지막에 플러그하고 계신 이태원에 위치한 대나무 한의원의 배준 선생님을 모셔봤고요. 나 어딘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feel free, brother. 아니 갑자기 이렇게 불려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좀 그냥 일개 혼자 하는 동네 한의원 한의사다 보니까 사실 되게 소심하게 좀 말 못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좀 너무 소심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아무튼 직설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계신 분들은 배나무 한의원에 찾아가서
예, 오프 더 막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홍보 같은 걸 해도 되나요? Of 그럼요. course, of course. 저희가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세대 한국 언더그라운드 1세대 힙합퍼들이 모여서 First Jane, OGS라는 크루를 만들었어요. OGS. 가리온의 메타, 주석, 사이드비 해서 오케이. 4명이 만든 크루인데 OGS가 9월 20일 날 드롭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네요. 다들 선생님도 그 크루 원인 거예요? 예, 거기서 그럼요. 무슨 포지션을 맡고 계신가요? 그 한의사와 MC를 맡고 있습니다. He was a rapper? Damn. I didn't know he was a rapper. 아 이거 알았으면 좀 비트 까는 건데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이거는 뭔가 음양 오행으로 조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은 숏폼을 많이 올려야 돼요. 릴스를. 릴스를 네? 많이 올려야 돼. 릴스를. 릴스라는 거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체크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팔로우까지. 저희 OGS의 그 오피셜 그 어카운트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네 명이서 인스타그램 이름이 뭔데요? 그 OGS 밑에 이걸 뭐라 그래요? 언더바 오피셜. 오케이. 입니다. OG go follow OGS underbar official. 그리고 몇 월 달에 온다고 하셨죠? 9월 9월 20일. 20일. 9월 20일에 OGS 첫 번째 앨범 한국 1세대 힙합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의 플로우까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 배준 선생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저는 또 감사합니다. 이태원 배나무 한의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and have a good night. 굿나잇. Peace. Like this today, yeah. SPNS